아무 생각 없이 무명으로 행하는 잘못된 습관들과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하는 부정적인 마음 에너지가 동반된 탁한 에너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무게질량이 크게 작용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나쁜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고의적인 마음, 탁한 마음, 이렇게 못된 마음으로, 못된 감정으로 이렇게 탁한 행동을 하는 게 무게질량이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무명으로 내가 습관적으로 잘못하는 것도 역시 탁한 질량에 해당하며 이 또한 무게질량이 무겁습니다. 근데 굳이 비교를 하면 내가 고의적인 감정, 시기 질투 또는 이렇게 참 뭐라고 할까 못된 감정, 나쁜 감정, 시기하는 감정, 상대를 좀 불만스럽게 생각하거나 비평하는 감정, 이런 질투하는 감정으로 상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상대를 이렇게 핍박하거나 이런 감정을 갖는 것이 더 탁한 기운을 만들어내며 더 큰 과보가 따라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내가 탁한 기운을 일으켜서 상대한테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탁한 기운을 일으켜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 탁한 에너지가 대단히 크다. 그리고 나쁜 과보도 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명으로 실수하는 행동도 역시 죄가 될 수 있고 역시 과보가 따릅니다. 여러분, 모르고 했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한 죄도 큽니다. 무명으로 저지른 죄도 크다. 멍청한 것도 죄고 어리석은 것도 죄고 이 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고 실수했어, 모르고 잘못했어, 변명은 할 수 있지만 역시 잘못의 과보가 따른다. 나는 모르고 했어. 이렇게해서 사면을 다 100% 받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르고 한 것도 잘못의 과보가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공부하고 깨우쳐서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모르고 실수하는 것도 탁한 기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늘 지혜로워야 되며 알아차려야 되며 깨우쳐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밝게 광명하게 득대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냐면 모르고 실수 많이 해서 탁한 기운이 모아진 겁니다. 알고 죄를 져서가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는데 여러분도 모르게 실수한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순간에. 근데 그 기운이 모아져서 탁한 기운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평생 살면서 잘못한 것도 없고 죄를 진 것도 없고 누구에게 피해 준 게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운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착각이에요. 실제 당신께서 고의적으로 나쁜 짓을 한 적이 없고 크게 나쁘게 죄를 진 건 없지만 무명으로 지은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리석음으로 지은 죄가 있다. 본인이 모를 뿐이다. 그 무명으로 지은 죄, 어리석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 과보가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죄를 져서도 안 되지만 모르고 어리석어서 죄를 지어도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하고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기 양심에만 떳떳하면 아무 잘못이 없는 줄 알아요. 그건 자기 해석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만 떳떳하면 아무 잘못 없다. 이건 자기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밤길을 가고 있었어요. 밤길을 가고 있는데 나도 밤길을 가고 이 사람도 밤길을 가는데 나는 여기서 이쪽으로 오고 있고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있어. 나는 이 길로 오고 있고 이 사람은 가고 있어. 그러면 나는 이 온 길을 알아. 그리고 나는 이 온 길을 알고 이 사람은 내가 온 길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내 갈 길만 가면 된다. 그리고 양심에 떳떳하다고 가.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밤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온 길을 전혀 몰라. 근데 내가 온 길에 엄청나게 험난한 길이 있었어. 함정도 있고 뱀도 있고. 그런데 아무 말을 안 하고 나는 내가 갈 길만 가면 된다 하면서 나는 이 길로 가고 이 사람은 내가 온 길을 지금 가고 있어. 근데 만난 거야. 만났는데 말을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일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나는 내 길을 오고 있었어. 그리고 이 사람은 가가지고 뱀에 물린 거야. 제 말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내가 말을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일이지만 말을 안 해준 과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을 해줘야 될 의무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길만 온 거야. 근데 그 위험한 길이라는 걸 알면서 말을 안 하고 지나쳤어. 그럼 말을 안 한 과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됐어. 그러면 이 말을 안 해준 사람한테도 일부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온 길을 왔을 뿐이고 험난한 길을 나도 뚫고 왔을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말 하나 안 하나 떳떳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건 내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뭐 부부지간이든 가족간이든 부부지간이든 지금 부인은 엄청나게 속상하고 엄청나게 그 부인은 남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엄청나게 속상해가지고 기분 나빠 있어요. 근데 나는 뭘 때문에 기분 나쁜지도 몰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나는 당당해. 떳떳해. 알죠? 근데 부인은 분명히 뭔가 부인 입장에서는 서운함이 있고 오해가 있고 유감이 있어. 그래가지고 많이 서운해. 그 씩씩대고 있어. 근데 나는 어때? 내 해석은 나는 뭐 잘못한 거 없잖아. 그러면서 떳떳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입장 차이로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상대에게는 잘못이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느낄 때는 잘못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근데 우리는 자의적으로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한다. 내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해서 떳떳하다고 생각하고 당당하다고 생각하고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냉철하게 들여다보면 상대성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에서 빚어지는 탁한 기운이 조금씩 모아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운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근데 내 양심적으로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당당하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전체를 들여다보면 잘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양심적으로 떳떳하게 살았다고 해서 100% 잘 살았느냐? 그렇지 않다. 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리석고 분별력이 부족하고 깨우침이 없으면 양심은 떳떳할지 몰라도 바르게 못 산 죄가 있어서 탁한 기운이 만들어질 수 있다. 여러분이 항상 착하게 살지 말고 바르게 살으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르게 살 때만이 상대도 득이 되고 나도 득이 되기 때문에, 상대도 좋고 나도 좋기 때문에 바르게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 때 상대나 나나 탁한 기운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착하게 살면 내 입장에서는 떳떳해 보이지만, 착하게 살면 나는 양심적으로 편안해 보이지만 그 결과물이 상대한테 득되지 않아서 다시 나한테 올 수 있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행동한 것이 상대한테 득되지 않아서 그 결과가 다시 나한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각인시키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친구가 어렵다고 하니까 돈을 빌려줬어. 100만 원을. 근데 이 친구가 너무 바르지 못한 친구인데 어렵다고 하니까 양심적으로 100만 원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그 100만 원 가지고 가서 엉뚱한 짓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오히려 함정에 빠지고 어려워졌어. 엉뚱한 짓이 뭘까요? 100만 원 가지고 노름하러 간 거야. 화투 치러 갔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큰 빚을 지게 만들어 주었어. 내가 100만 원 빌려주는 바람에. 이 100만 원 때문에 1000만 원 빚을 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려워졌어. 어려워가지고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100만 원 안 줬으면 내가 노름방에 안 갔는데 네가 빌려주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난 1000만 원 빚졌다. 나는 자살하고 싶다. 와서 하소연하는 거야. 그럼 내 마음이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하잖아. 이 억울하다는 자체가 이미 탁한 기운이 만들어진 거야. 이해가 됐나요? 그리고 빌려준 잘못도 나한테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빌려준 과보도 나한테 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더라도 바르게 못 빌려주면 그 죄가 나한테도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실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르고 실수한다고 해서 다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모르고 실수하더라도 그 탁한 기운은 올 수 있고 과보가 따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밝게 살아야 되며 바르게 살아야 되며 현명하게 살아야 되며 늘 지혜 공부, 깨우침 공부, 알아차림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최대한 모르고 하는 실수도 안 하게 되고 알고 하는 실수도 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양심으로 착하게 살았어. 아무 잘못 없어.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명으로 지은 죄도 있을 수 있구나. 내가 어리석음으로 지은 죄도 있을 수 있구나. 이걸 반성하고 늘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밝게 공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지혜를 여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만이 모르고 짓는 죄, 무명으로 짓는 죄, 어리석음으로 짓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굳이 탁한 기운으로 따진다면 질투, 시기, 욕심, 원망 이런 걸로 짓는 과보가 더 크고 죄가 더 크고, 모르고 어리석음으로 무명으로 짓는 죄도 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깨우치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